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간밤 미국장이 기업 실적 발표와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1%에서 2% 내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5% 하락으로 좀 선방한 가운데 나스닥이 2% 넘게 빠졌는데요. 이번 주 펩시코와 델타항공, JP모건 체이스 등의 기업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예상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대도시를 비롯해서 마카오까지 봉쇄 조치가 이어진다는 점 부담이 되면서 유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 인덱스가 1% 넘게 상승하면서 108달러 선에 마감이 됐고요. 우리 주식시장도 이 여파 속에서 미국의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 나오며 1% 내외 하락세 오전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틀째 코스피 지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2310선으로 호투했고요. 0.92%가 하락한 2319.1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1,700억 원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가는 높게 출발했습니다. 0.4% 하락한 채 출발했지만 오늘 시가는 현재보다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시가는 2330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이후에 낙폭을 줄이면서 2333선 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2310선 중반까지 밀려 내려갔었고요. 이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2319.04포인트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21포인트가량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쪽에서 이틀째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순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353억 원어치를 지금 팔고 있는데 원화 약세가 또 지금 다시 한번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또 장중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지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기관 쪽에서는 사흘째 매도세가 나오고 있네요. 784억 원어치를 내다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128억 원어치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틀 연속에 개인 쪽에 순매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기관 쪽에서 오늘장 동반해서 화학과 서비스 업종, 증권 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IT에 대해서는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 팔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업종도 나오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보험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나흘 만에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753.6포인트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1.75%의 하락세, 거래대금 2조 3,600억 원, 오늘 강한 양봉 코스닥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보가는 낙폭을 줄이고 있는 코스닥 지수, 분봉 상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0.62%, 0.63%가 하락하면서 762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장중의 저점 753선 이하까지 좀 내려갔다가 현재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750선에 대해서 현재 테스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 저점은 752선입니다. 현재는 753.5포인트 선, 13.54포인트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쪽에 그리고 기관 쪽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틀째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1,203억 원어치, 기관 쪽에서 371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726억 원 코스닥 시장 주식을 사들이면서 이틀째 매수세가 개인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은 천연가스 관련주입니다. 오늘 천연가스 관련주뿐만 아니라 또 사료주까지 일부 좀 꿈틀대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독일을 거쳐서 유럽 전역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수송관에 대해서 현재 정기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독일 부총리는 러시아의 완전 천연가스 공급 중단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겨울을 대비해서 유럽의 전역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이 생길 것을 또 감안했을 때 겨울을 대비해서 러시아에 대해 천연가스에 대해서
재고를 비축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 천연가스 주들의 움직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GSE가 11% 넘게 급등하면서 5,24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SH에너지화학 7% 넘게 상승을 합니다. 대성에너지와 경동도시가스까지 나란히 5% 이상의 상승세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두 번째 특징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죠. BA5가 우세종이 되면서 미국 쪽에서도 빠르게 지금 확산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봉쇄 조치가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대도시에서 BA5 변이가 발견되면서 봉쇄 조치가 다시 강화되고 있고, 마카오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18일까지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이 모든 부분의 영업 활동을 중단하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마카오는 팬데믹 이후 지난달 중순까지 이 확진자가 거의 미미했습니다. 80여 명에 불과했었는데 최근에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오늘 3만 명 후반대까지 신규 확진자가 나왔죠. 지난 5월 17일 이후에 8주 만에 3만 명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수혜주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리오프닝주 같은 경우는 오늘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항공주 가운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이 오늘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1%에서 3% 후반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나란히 3%에서 4%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카지노주 가운데 파라다이스 3% 넘게 하락한 12,250원 선으로 신저가 경신, 호텔신라는 신저가 부근입니다. 66,000원이 신저가 선인데 현재 67,700원 선에서 1%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여행주도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좋은 여행 같은 종목들 3%에서 9%까지 약세, 특히 노랑풍선이 9% 넘게 빠지면서 7,23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주, 수젠텍이 1.8%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거래대금까지 동반하면서 5에서 7%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 태국에서 부스터샷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장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BNC가 1.8%의 상승인데 이 두 가지 종목은 상승 탄력이 떨어지면서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세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한국은행 7월 금통위가 예정돼 있죠. 사상 처음으로 한국은행이 50bp 금리 인상,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가 인상이 되면 사상 처음으로 연속 3차례의 금리 인상까지 단행하게 되는 건데요.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가계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됐을 때 채권 출시업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 고려 신용정보가 신고가를 경신하며 10%가량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3,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 출시업 1위 기업이고요. 신용평가 그리고 신용조회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연체 물량이 늘어나게 됐을 때 이 고려 신용정보 같은 기업들의 일거리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동종업계 SCI 평가 정보도 6% 넘게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의 수혜주 보험주도 움직입니다. 현대해상이 5% 넘는 상승, DB손해보험, 삼성화재 같은 종목군들이 2%에서 3% 상승하면서 오늘 업종 가운데 보험주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신한금융투자 신명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물가 긴축 역시나 방심할 수가 없는 장입니다. 오늘 장의 하락세 1% 내외, 코스닥은 1% 후반까지 빠지는데요. 시황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지금 달러 자체가 굉장히 부담입니다. 글로벌 초강달러 흐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달러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20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금 2300포인트를 안착을 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또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 쪽 코로나 재확산이 좀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악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BA5가 확산되고 있고요. 마카오도 봉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국 쪽 움직임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발목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CPI 지수가 8.8%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6%일 때도 시장이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된다라면 시장은 한 번 더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피크아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점이 시장에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시장도 계속적인 보수적인 스탠스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발표됐었던 5월 CPI가 시장에 쇼크를 줬는데 과연 6월 CPI 전망치 8.8% 대비해서 어느 수치로 나온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변동성 정말 시장 큽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변동성 살아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장에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가장 크게 움직이는 섹터 가운데서 천연가스 관련 주식 살펴볼 텐데요. 이 이슈 여름 내내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평가해 주시죠. 네, 천연가스 지금 러시아의 이런 독일의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쪽에도 가스 공급량을 이제 감축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공급원의 3분의 1 이상이 러시아산에 의존을 하고 있는 점이 조금 위험스러운 이런 내용이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가스 수입량의 40% 이상이 러시아산으로 조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때 이런 천연가스 가격에 휩쓸려서 이제 GSE라든지 대성에너지가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고점 터치한 이후로 주가는 줄곧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자체는 그렇게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주가가 좀 연동되는 모습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아마 추가적으로 고점 회복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SE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4월에 고점 터치한 이후에 8,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내려앉게 되었는데요. 50% 정도 하락, 중간중간에 드문드문한 이런 반등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엑시트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 트레이딩으로 참여하시는 거 굉장히 고난이도의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쉽게 이 종목에 대해서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평선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갇혀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생각보다 천연가스 가격이 완벽하게 또 폭등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5%, 10% 수익률을 그때그때 딱딱 맞춰서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이런 반등은 딱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난이도의 트레이딩이 있어야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분류를 해주셨습니다. 천연가스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로나 재확산입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 이슈로 점차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인데요. 리오프닝주의 신저가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죠. 투자 판단 해주시죠. 네, 지금 55일 만에 3만 명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곧 20만 명까지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 휴가철이다 보니까 좀 더 확산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외에서는 또 마스크가 해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좀 더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사하는 인원보다 잠재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환자가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상반기 때 예측을 했을 때 하반기에는 리오프닝이 확실하게 열리는 이런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연되는 분위기 때문에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들이 저가 행진을 이어가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항공주 같은 경우는 유가가 생각보다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료 할증료에 대한 부담도 같이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이 이렇게 지금 깨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 코로나에 발목에 잡히게 되면서 과거 고점 3만 원대까지 회복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이런 시기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쪽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지 델타 항공도 마찬가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에 대한 이런 의견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다시금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라든지 수젠텍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어쨌든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증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과 함께 진단키트에 대한 이제 수요는 다시금 또 증가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과연 또 10만 명 이상 되게 된다라면은 휴마시스와 수젠텍 같은 진단키트 업종들은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달릴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넘어서 20만 명, 30만 명까지 치솟는다라면은 좀 더 랠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관심 종목으로 다시 재등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공주 유가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다는 점, 그리고 여름에 해외 티켓 끊어오신 분들은 좀 마음 불안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 확산됐을 때 어떻게 또 조치들이 나올지 13일에 또 국내 코로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시고요. 진단키트는 또 10만 명 넘어가면 다시 한번 현금이 쌓이는 구간, 이런 부분들 주목될 수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주 살펴볼 텐데요. 역시 이제 내일 또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빅스텝 가능성 보십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도 빅스텝 가능성에 무게를 좀 많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만의 이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이제 트렌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0.5% 인상이 조금 유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까지 치솟은 이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 때문이라도 금리 인상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은 너무 급하게 올렸을 경우 부동산 이런 시장 자체가 침체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조금은 의견이 좀 나눠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0.5% 빅스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사상 첫 3회 연속의 이런 금리 인상이 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수혜받는 업종은 보험주입니다. 어쨌든 현대해상과 DB손에 어쨌든 반등을 나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현대해상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그 상반기 작년부터도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현대해상을 좀 탑픽으로 좀 꼽았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들고 계실 분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고 계시는 분들은 어쨌든 하락 방어는 잘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일 것 같고요. 최근에 형성된 주봉상의 횡보국면 이번에 0.5% 빅스텝으로 인해서 돌파 가능성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수익은 발생하진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보험주도 포트에 담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은 여지없이 정고점에서 밀려 내려왔고 코스피는 정고점 가지도 못했습니다. 2350에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추천주 있으시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 하반기에 자금이 좀 도래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JW 중해제약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을 164억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331% 정도 증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액 진통제 제품이 또 신규로 또 출시가 되었던 점이 어쨌든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경기, 민감주, 성장주도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의 가격대에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잡아주시죠. 네, 최근에 일봉상 흐름 보면은 6월 말부터 해서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미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사셔야 됩니다. 최하단 바닥에서는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개를 내밀었을 때 진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봤을 때는 29,000원대가 굉장히 두터운 이런 이평선의 모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하려면은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28,000원선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로 진입을 한다라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헬스케어 가운데서 가격 매력이 있으면서 2분기 실적 급증 예상되고 있는 종목 JW 중해제약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